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에서 우리가 두 명의 내부 감사가 어떻게 관리 주체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야 하는지 그 실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3편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하면은 유치자 대표회의는 회장 1인, 감사 2인 이상, 이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부 감사가 꼭 2명이어야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법에서는 3명, 4명이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1명은 안 되죠. 과거에는 1명이었다가 내부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 최소 2명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정하여진 수에 따라야 합니다. 대체로 많은 아파트가 2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1명은 업무 부분 또 1명은 회계 부분으로 그 역할을 나눠 임하고 있기도 하고 뭐 그냥 함께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선임된 분이 회계에 어느 정도의 경험이나 식견이 있으면 다행인데 대체로 그러하지 않죠. 우선 오늘은 수입 부분에 대한 감사, 다음은 비용 부분에 대한 감사 기법 중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분 두 가지로, 그 하나는 관리비 수입, 또 하나는 관리의 수입입니다. 관리비 수입은 매월 입주민 등이 사용한 관리 비용을 그대로 관리비 고지서로 각 세대에 고지하여 지정된 금액에 정하여진 날짜까지 입금토록 한 것이고, 관리외 수입은 그 정하여진 일자까지 관리비가 입금되지 못해 연체가 된 연체료 수입, 또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이자, 임대료 수입, 광고 수입, 엘리베이터 사용 수입, 또 재활용품 판매 수입, 검침 수당 등이 있고, 그 중에 고유 목적 사업 이외에 영리 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을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죠. 자, 이제 감사를 시작합니다. 규화단지의 관리 규약에 보면은 내부 감사가 관리 주체를 감사하는 시기가 매월 아니면은 분기별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 정하여진 기간에 대하여 격리 담당으로부터 운영성과표, 즉 손익계산서를 받아서 관리비 수입과 관리외 수입의 각 계정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를 대체적으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격리 담당으로부터 재무상태표, 즉 대체대표를 받고 사전에 주문한 은행잔고 증명서의 금액 또한 통장의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우선 확인하세요. 통장 종류가 많을 겁니다. 관리비를 다루는 보통예금 통장과 장기성 충당금을 예치한 장기성 예금 통장이 있을 겁니다. 금년 1월에 신문과 TV에 큰 뉴스로 나왔던 7억 원 이상 횡령으로 격리조원과 관리사무소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 금액은 수년 동안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만약 내부감사가 장부에 나타난 금액과 운영성과표 또는 은행 통장을 서로 비교 확인했다면은 시작 초에 즉시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매년 외부 회계 감사까지 받았는데 그 감사인인 공인회계사는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대변에 우리가 비유동 부채, 고정 부채의 장기성 충당금 금액과 그 재무상태표 차변의 비유동성 자산, 고정 자산의 장기성 충당 예치금이 일치하던가 아니면은 한 달 부가 금액만큼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당월 부가 금액이 다음 달에 입금된다면은 한 달 금액만큼 부가 차이가 나야 합니다. 장기성 예금은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장기성 예금이 대출을 위한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만약 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예금 잔액 증명서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된 예금입니다. 과거에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장기성 충당 예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못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통정하기는 관리비 수입과 관리 비용을 감사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먼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 이제 관리비 수입이 적정한지 확인하세요. 귀하단지에 관리비 월별 조정 명세서라는 파일이 있는 걸 아시나요? 매월 몇십만 원씩 주는 연간 계약을 하고 귀단지의 관리 주체가 사용한 관리 비용 자료를 받아서 전산 처리로 배부 기준에 의해서 각 세대에 배부한 명세서입니다. 즉, 각 세대에 배부된 관리 비용이 모두 나타난 것이죠. 그 용역회사는 각 세대에 고지되는 관리비 고지 명세서도 만들어줍니다. 그 조정 명세서를 받았다면 우선 그 월별 합계 금액이 월별 운영성과표의 관리비 수익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세요. 금액에 차이가 난다면 이사가는 세대가 중간에 낸 선수관리비, 즉 가수금 금액과 부가 차이, 이 합계 금액만큼 날 것입니다. 다음에 귀하는 각 세대의 부가 내역을 한번 쭉 일고를 해보세요. 어느 문제의 단지 경우 전기료가 나가는데 난방비 등이 제로인 경우가 있었죠. 자, 귀하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관리비 부과 기준, 즉 면적, 사용량 등 각 비용을 그 부과 기준과 대로 부과를 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관리비 수입에 관한 감사였습니다. 만약 틀린다면 그 원인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리 외 수입에 대한 감사 기법을 말씀드리죠. 연체 수입은 단지 관리 규약에 연체 기간별로 정하는 요일이 있습니다. 큰 금액 몇 세대를 선정해서 요율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안 맞는다면 더 확대하세요. 여러 세대. 이자 수입은 은행 통장에서 그 입금을 확인하세요. 수입 임대료와 광고료, 재화용품 등 계약에 의한 수입 금액은 그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주차료 수입은 일정 차량 보유 이상 대수에 대해 정하여진 월별 금액을 각 세대에서 받는 것으로 신고된 차량 수와 그 계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승강기 사용료 수입은 입주자가 또는 외부 업자, 즉 인테리어 업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용 의뢰서와 비교해 보세요. 검침 수당은 한전에서 지급한 계산서와 확인하세요. 이와 같은 관리비 수입은 그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부보다는 임의로 몇 개씩 무작위로 선택해서 확인하고 그 내용이 만약에 안 맞을 때에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격리 실무자는 입금 시에 발행하는 영수증을 보자면은 은행에 입금했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데
모든 수입은 사전에 책임자, 즉 관리소장 또는 내부감사가 넘버링에 의해 부여된 영수증처를 사용하고 잘못 작성된 것도 버리지 말고 번호대로 편철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관리회 수입에 대하여 현금주의, 즉 현금으로 입금된 시점에 수입 발생하는 주인데 그걸 할 수 있도록 관리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체료 수입하거나 또는 소액 금액일 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금액이 크고 상당한 기간이 다음 연도로 이어질 때에는 기간 계산으로 발생주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은 2019년 12월 30일에 다음 이개년도에 임대료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2019년 수입으로 전부 계상하는 것은 기간 계산의 입장에서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 우선 선수 수익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2020년과 2011년까지 기간별로 수익을 나눠 잡아야 합니다. 비용 문제는 다음 편에 우리가 말씀 들어야겠죠. 자, 너무 길었습니다. 우선 내부 감사가 이 감사를 종료하면은 그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또 전 입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공동시설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주의해 주세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파트병원 원장 민만기였습니다. 010-8636-4405로 전화 주세요.